이제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있고 빛의 파장 1조 시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먼저 빛. 이 빛이 생물에게 주는 영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빛의 양이 있고 빛의 세기가 있고 파장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1조 시간 나누게 되는데, 먼저 빛의 세기를 볼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빛의 세기. 일대 나오는 건 다 아는 것들 한번 정리만 하는 건데, 빛의 세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양지식물, 그 다음에 음지식물. 들어본 적은 있죠? 양지식물은 알겠지만 햇빛의 양이 많은 거고, 음지식물은 햇빛의 양이 적은 건데, 한번 생각해보자. 진화론적으로 양지식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음지식물이 만들어졌을까? 알겠지만 양지식물 크고 음지식물이 작은 걸 알고 있죠? 음지식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양지식물이 만들어졌을까? 굳이 정한다면 음지 먼저? 음지 먼저? 자, 이제 얘기만 들어. 예전에 동물도 알겠지만 동물과 식물 중에 식물이 먼저야. 식물이 막 자라. 햇빛을 막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 잘 자라겠지. 막 자라. 그럼 애들이 겁들고 없이 막 자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태어난 애들도 있을 거 아니니. 자란 애들이 숲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태어난 애들은 작을 거 아닐까? 근데 큰 애들이 위에서 잎사귀를 넓게 펴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 자라는 햇빛의 양을 잘 받을 수가 없지. 위에서 다 가렸으니까. 근데 지도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려면 어떻게, 빛의 양이 적은 상태로 살아가려면 적은 상태로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지식물이 나중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왠지 음지식물이 작고 양지식물이 크니까, 그다음에 얘는 좀 햇빛 덜 받아도 되고 많이 받으니까 처음에는 약했다가 점점 잘 되나 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그래도 잘 자란 애들, 나중에 태어난 애들 입장에서는 양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이제 뒤쪽에 가게 되면 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극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천이는 생물체가 없다가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있고, 극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숲이 모든 게 완성됐을 때를 우리는 극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극상은 어떨 때가 극상이냐? 음수림이 형성이 완성이 되면, 양수림이 완성이 된 다음 나중에 음수림, 음지식물들이 완벽하게 다 안착을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극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상의 전제 조건은 음지식물들이 완성이 됐을 때를 얘기해요. 뭐 요 정도는. 그래서 양지식물에는 잎사귀, 음지식물에는 잎사귀. 그래서 얘를 양엽이라는 단어를 쓰고 얘를 음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보시게 되면 양엽, 강한 빛을 받은 잎하고 약한 빛을 받은 잎의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 뭐가 딱 눈에 띄어? 누구의 두께? 그쵸? 바로 울타리 조직의 무엇? 두께가. 외우지 않습니다. 두께가 두껍고 두께가 얇아요. 자, 그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갈게. 얘는 빛의 양이 많이 필요하고, 얘는 빛의 양이 적게 있어도 돼요. 그렇다면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 울타리 조직은 빛의 양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느낌 오지? 빛의 양이 많은 애들은 울타리 조직이 두껍고, 빛의 양을 적게 받아 살아가는 생물은 울타리 조직이 작아. 자, 그러면 또 이어가 보자. 빛의 양과 식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니? 바로 알겠지만 광합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 광합성인가? 결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다? 울타리 조직은 광합성에 관여하는 조직인 거지. 그래서
빛의 양이 많을수록 왜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빨리 많은 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광합성에 관련된 조직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지. 적은 빛으로도 적은 빛으로도 살아가는 식물 입장에서 굳이 광합성에 관련된 조직들이 발달할 필요가 없죠. 조금만 갖고 살아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그림으로 알려줄 거야. 그러면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돼요. 포인트만.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이렇고 이라고 하면 되고.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빛의 세기가 됐고, 두 번째로는 빛의 파장. 이제 얘도 조금 배경 지식만 잘 다듬어져 있으면 훨씬 더 듣기가 편한데, 일단 빛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다들 알겠지만 가시광선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빛을 얘기하는 건데, 빨주, 노초, 파나 보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빨간색 외에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 그치, 빨간색 외에 있어요. 적외선. 보라색, 자색의 외에 있어요. 라고 해서 자외선. 얘는 살을 태우죠. 근데 살을 뚫고 가는 애가 있어. X선. 뚫고 가서 DNA나 유전자나 생물체의 변이를 일으킬 만큼 에너지가 세. 그걸 감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적외선보다 더 작은 걸 마이크로파라고 해서 전파 같은 거 있지? 라디오나 핸드폰 주파수, 핸드폰에 전파 들어오는 거가 여기 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뭐 특별히. 자,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의 양적인 부분에서 볼게. 에너지는 여기는 많고요. 여기선 에너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은 게 빨간색 계통인 거야. 근데 왠지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불 그러면 일단 빨간색으로 그리지. 그러니까 뜨겁다, 세다라고 생각해. 아니요. 우리가 가스렌지라든지 부탄가스 킬 때 잘못 키면 붉은색 되지. 그러면 덜 타는 거잖아. 그럼 어떨 때가 좋은 불이야? 흰색이나 파란색 계통, 약간 노란색 계통. 요쪽이 빛의 열의 에너지의 양이 센 쪽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 여긴 작다. 그래서 살짝 조금만 더 할게요. 진동수 1초 동안. 이것도 알면 되게 쉬운 건데 모르면 외우는 거야. 진동수의 정의만 알면 돼.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야. 에너지가 크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와 에너지가 적었을 때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누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니? 에너지가 크면. 그치, 얘가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1초 동안 10번 진동해, 1초 동안 20번 진동해. 누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한다라는 거. 그다음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파장이에요. 파장. 파장이라는 것은 그림 한번 그리고 지울게. 이렇게 돼 있으면 파장은 위에다 넣을게요. 이렇게. 이때 여기 제일 높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를 마루에서 마루까지라고, 마루 맨 밑을 골이라고 하는데, 자, 거리는 둘이 같아. 여기서 X축의 거리는 같은데 여기서는 한 번 진동하고 두 번 진동했지. 그러니까 진동수를 F라고 써. 진동수는 1초 동안 2Hz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의 진동수는 5Hz가 되네. 같은 시간 동안. 1대 누가 딱 눈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야 될까? 위에 그림, 아래 그림. 당연히 얘가 에너지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같은 시간 동안 5번 진동하는 거 얘 2번 진동했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때 파장이 무엇이냐면, 파장은 람다라고 쓰는데 뭔지 몰라도 돼.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는 어휘로 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됐습니까? 에너지가 많을수록 파장은
거리는 짧을 수밖에 없지. 그림을 한번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물리원에 가게 되면 물리원은 세 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파동 에너지.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또 둘로 쪼개집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나눠서 고2가 되면 1학기 때 1단원을 배워요.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역학적 에너지, 기말고사 때 질량, 특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2학년 중간고사 때 전기에너지, 2학년 기말고사 때 파동에너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겨울방학이 되면 무조건 내가 물리를 선택해야 된다면 학교에서 내신으로 무조건 1단원은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까지 많이 풍부하게 푸셔야 되고 2학기는 강좌를 깔긴 하겠지만 들을지 말지는 본인들이 결정. 대신 이제 2학기 때는 방학이 짧지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배우고 바로 시험 대비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다. 나는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되고 약간 좀 불안해. 약간 2학기 때도 약간 대비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때 전기 파동 파트를 묶어서 강좌가 있거든. 그때는 이제 막 열심히 하지 말고 저런 게 있군 해놓으면 아무래도 2학기 됐을 때 까먹긴 하겠지만 복습이 되는 거고. 그거는 선택들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많을수록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인데 이러하냐는 거지. 자, 거기 교재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 문제에서 교재에 나온 대로만 안 나오고 얘네들이 같이 믹스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알아놓으면 빛의 파장을 보자. 적색광보다 청색광이 밑줄, 청색광이 더 수심이 깊은 곳까지 투과. 자, 이제 이런 거 여기 좀 아까만 볼게요. 여기서 파장이 얘가 이제 어때야 돼? 파장이 크고 파장이 짧잖아.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린다면 얘는 이렇게 가. 그러면 이제 얘가 투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치자. 부드럽게 가는 애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갈까? 이러고 가는 애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갈까? 부드러우면 아무래도 걸리적거리잖아. 근데 얘가 막 뚫고 가는 직진성은 얘가 직진성이 훨씬 더 좋아요. 직진성이. 그래서 얘가 투과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색광보다 청색광이 뭐냐면 에너지가 더 많은 애가 파장이 짧은 애가 직진성이 높아서 더 깊이 뚫고 들어가요.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여기가 해수면. 그래서 얘는 이러고 뚫고 가는 거지. 더 해수면 수심으로 따졌을 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래서 밑줄 얕은 바다에서는 적색광. 여기서 얕은 바다에서는 적색광을 주로 흡수된다. 적색광을 주로 흡수를 하고요. 왜냐면 얘가 여기밖에 못 뚫고 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와서 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직진색을 얘가 식물이 흡수하기도 전에 그냥 뚫고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파장이 큰 이 적색 쪽, 빨간 쪽을 흡수하는 거고, 투과력이 좋은 얘 같은 경우는 깊은 바다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청색광을 주로 이용한다라고. 청색광을 주로 흡수를 하죠. 자,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건 적색, 적색, 여기는 청색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서 이 얕은 바다에 있는 애들은 적색광을 주로 흡수를 해. 그러면 반대로 요걸 봐야 돼. 반대로 청색광을 사용하지 않고 방출시킵니다. 알겠지만 식물이 주로 무슨 색깔이야?
아 이거 하니까 원래 내 학원마다 고유 색깔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미는 색깔은 청색, 이게 녹색이야. 그것도 녹색 중에 이렇게 진한 녹색을 좋아하거든. 간판 사장님하고 간판을 하는데 와서 보니까 되게 촌스러운 거야 간판이. 뭐야? 내가 한 건 진한 청색, 진한 녹색인데 옅은 녹색을 준 거야. 그 되게 뭐랄까? 시골인데 왠지 이렇게 뭔가 밝은 느낌? 시골의 밝은 느낌? 난 짙은 건데. 그래서 나중에 저 간판 얼마 들어갔을 거 같니? 아씨, 저도 몇백 들었어. 우스워 보이지? 한 300 넘게 들었어. 근데 만지면 돈이야. 저 이제 큰 강의실 가면 빔 프로젝트 설치했거든. 그거 빔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 가까이서 썼던 다 초점이 뭐 있어. 이왕 할 거 그냥 좋은 거 하자. 아씨, 2배 이상 비싸. 그냥 빔 프로젝트보다. 살았다고. 설치비도 그냥 일반 빔 프로젝트보다 설치비도 2배 비싸. 네 알겠습니다. 저거 설치비만 별도로 26만 원 들어가. 설치비만 기계값 빼고. 목요일날 책걸상 들어오거든. 큰 강의실 책걸상 봤지? 큰 거. 난 이거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해 이러고 했더니 아우. 그 책상에는 그냥 이런 책상보다 이렇게 좀 조금 더 비싼 책상이 더 어울리는데 다 봤는데 이뻐. 그럼 그걸로 하자고. 또 가격 안 물어봤지. 아씨. 이거보다 그냥 2배 비싸다고 생각하면 돼. 미쳤지 내가. 돈이 썩어나 아주 그냥. 자 수업하자. 청색과. TV도 사야 되는데. 나 TV 100인치 사고 싶은 거 있지? 좋아요. 오래 보신다고. 안 된대. 내가 사놨거든 쓰려고. 근데 내가 안 써. 그하고 일산하고는 다 빔 프로젝트 쓰거든. 근데 나는 빔 프로젝트 싫다. 난 여기 이거 전자 칠판이 좋다. 한 70인치 했어. 내 돈 주고. 근데 내가 안 쓰잖아. 우연히 한 선생님이 썼나 봐. 급한 마음에. 너무 좋대. 그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 달라고 야 우리 선생님 쓰고 있으니까 못 주겠대. 이거 알았다고 그랬지. 자 수업하자. 이런 걸 보고 호구라고 하지. 한 달 썼나? 기부했네 그냥. 자 수업하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2가지 색깔만 생각하세요. 적색하고 청색만 생각하자. 적색을 흡수했으니까 청색을 방출하는 거고, 청색을 흡수했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방출해? 적색광을 몇 개 들어오지도 않지만 적색광을 방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 청색광을 방출하니까 내 눈에는 이 얕은 바다에 사는 식물들은 무슨 색깔로 보여? 청색으로 보이는 거고, 방출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 깊은 바다에 있는 식물들은 청색광을 흡수하긴 했지만 빨간, 그래서 얘가 홍조류라고 하는 거고 얘를 녹조류라고 얘기하는 거서 미치다 깜짝 나무가 녹색이야. 그러니까 유치원책, 미취학 아동 책들 보면 이렇게 그림 있고 글자 몇 자 있고 뭐 이런 책들 있지 않니? 그 시덥지 않은 책. 그거 비싸. 니네 책 막 글자 빽빽하게 있고 사진 열나 있어봐야 2만 원 안 넘지. 그 페이지가 보통 200페이지, 250페이지, 300페이지 이러지 않니? 와, 넘긴 한 10장 있나? 되게 두꺼워. 글자 꼭 세봤다? 와, 200장 안 돼. 어떤 책은 책에서요.
책 안에. 와, 근데 뭐 7, 8천 원, 10,000원도 안 하는데요. 야, 씨, 글자 수 생각해봐. 페이지 수 생각해봐. 그런 건 단권으로 안 팔아. 세트로 팔아. 뭐 10권, 20권. 또 어릴 때도 그런 것들 이렇게 책장에다 이렇게 진열하고 싶은 보건 안 보고 엄마들이 진열하고 싶어해. 그럼 샀어. 봐? 안 보잖아. 진열만 하잖아. 근데 갑자기 아는 동네 아줌마가 애가 맞는데 책을 그래서 비싸서 그책 돈 100만 원 금방 나와. 2, 30권이면 그렇겠지 않 5, 6천 원 해도 20권이면 100만 원이야.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오늘 왔더니 책장이 휑해. 뭐야? 어떨 때는 기부했다고 하고 어떨 때는 싸게 팔았대. 오늘도 책 꽉 찼어. 또 받았대? 유모차 중에서도 페라리 유모차라는 거 아니? 유모차 되게 얇잖아데 그거 알아? 유모차 되게 두꺼워가지고 되게 멋있게 생긴 유모차. 그게 너무 갖고 200 얼마야. 그래.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한 2달 썼나? 하고 다른 걸로 무겁대. 근데 가벼운데 부피량이 있으니까 불편하대. 그러니까 3, 40만 원짜리 샀더라고. 되게 가벼워. 가볍다기보다 약해. 그냥 데리고 다니기 편한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경쟁하거나 조금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비싼 거 갖고 가고 이런 거. 그다음에 편하게 동네 다닐 때는 쌍구려 이렇게 들고 다니고. 다 돈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주는 대로 쳐먹으래. 내 돈을 모르는데. 자, 수업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수중식물들 중에서 뭐 미역, 김, 다시마 뭐 이런 것들 보면 색깔들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똑같지 않고 다 약간 검은색 계통도 있고 푸른색 계통도 있고 붉은색 계통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여담인데 고기가 있고 풀이 있으면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으면 식물만 먹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떤 식물 저는 고기 먹을 때 상추 안 싸먹는데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이런 색들이 있어. 일단 돈이 많이 나오고 그건 나와도 돼. 건강에 그렇게 그닥 좋진 않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육지고기가 있고 바다고기가 있어. 그럼 둘 중에 꼭 먹어야 된다면 이왕이면 바다고기 쪽을 선택하세요. 훨씬 더 좀 더 낫습니다. 건강, 학상. 그다음에 돼지와 소가 있어. 그럼 굳이 먹는다면 돼지 쪽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닭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건 간식이지 않니? 항상 먹는 거잖아. 그래서 소보다 돼지가 좀 더 낫다는 거. 그다음에 얘네들 이 바다에 있는 수중식물들은 많은 부분을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얘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오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오딘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오딘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생물에서 갑상샘이라고 있거든. 갑상샘. 이 갑상샘에서 분비되어지는 게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물질 대사, 세포 호흡,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얘인데 이 티록신의 주성분이 또한 아이오딘이에요. 그래서 이 해조류를 많이 먹는다는 건 재료를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알겠지만 여기서 물질 대사 대표적인 건 아까 지웠지만 세포 호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있지 별로 이렇게 먹어도 살 안 찌는 애들. 근데 그 애들의 모두 다는 아닌데 이런 친구들 중에 먹어도 살도 안 쪄. 근데 몸에 열도 많아. 손발도 뜨겁고. 그다음에 약간 좀 신경질적인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얘네들의 특징이 티록신의 분비가 과다했을 경우 물질 대사를 많이 하게 되고 물질 대사를 많이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돼. 그러다 보니까 비축하고 있는 유기물을 자꾸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포호흡을 계속 해야 되니까 유기물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지.
그러니까 그 와중에 60%는 열 에너지, 나머지는 ATP다 보니까 세포호흡을 많이 하려고 몸에 열이 많은 거예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과잉이다 보니까 약간 예민하거나 신경질적일 수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좀 더 빨리빨리 계속 움직여. 근데 이 반대로 말랐는데 손발이 차. 이건 병이야. 이거의 반대를 생각해보자. 반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애들 있다고 하지. 정말 100% 거짓말. 어떻게 물만 먹고 살이 찌니? 반드시 집에 가서 그만큼 쳐 드신 거야.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뚱뚱한 애가 나는 소식해. 뭐. 개소리야. 자기는 물만 먹고 물은 에너지가 없어. 물은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데 물질 대사에 관여하지 물질 대사에 쓰지 않아. 뭐 조금만 먹으면 살쪄요. 개구라야. 운동 안 하고 그만큼 처먹은 거야. 이거밖에 뭐 이쁜 말이 안 나와. 저는 먹을 때도 하여튼 살찌는 것들만 처먹어요. 단 거, 뭐 이런 거. 풀떼기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지가 되는 거야. 너희들 그 이온 숙녀 캠프란 거 아니? 나 그거 진짜 너무나 진짜 애청자거든. 왜 애청자? 보통 남녀가 막 부부싸움 하면 다들 선입견이 남자가 잘못한 쪽의 컨셉으로 출발을 해. 여자는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되고. 근데 이혼 숙녀 캠프는 절반 이상이 여자 쪽의 문제야. 우리는 개또라이가 다 있나 싶은. 보면서 막 희열을 느껴. 맞아. 자,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거 그냥 큰 구멍에 갔지?